법과 이 변하면서 이 의료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얘기하게 될 테크파이 백남정입니다. 2020년 8월에 데이터 3법이 변화가 되면서 인공지능이랑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의 중요성도 점점 더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의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테크파이 대표이고요. ISMS 심사원이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 유전 시대의 데이터 3법, 블록체인 암호화폐, 핀테크 개인정보 책이 있습니다. 해외 송금 회사에서 2군데 있었고요. 그리고 영남대 의료원에서 개인정보 영향 평가라 그래서 병원의 어떤 개인정보의 어떤 관리 체계나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와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개인정보 파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리고 ISO 13485 의료기기 품질 경영 심사원 교육도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고요. 일단 제 소개는 뭐 잠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3법이 바뀌었는데 데이터 3법이 뭐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키사에서 이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가 있었는데 가이드가 나왔는데 그거에 의해서 이제 개인정보가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식별화를 통해서. 비식별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뭐 다시 재조립을 한다고 해가지고 식별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수아비가 저게 누구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허수아비를 아무리 조합한다고 해서 누구를 알 수 없듯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2016년 나오는 이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였고요. 그거를 이제 저 허수아비를 가지고 어떤 뭐 이렇게 남자인지 여자들을 활용해가지고 남자이면 뭘 해주고 여자면 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식별이 안 되니까,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뭐 너무나 유명한 20세기 4차 혁명 시대의 석유는 데이터다라는 말이 있듯이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이제 데이터 3법입니다. 데이터 3법 이전에도 그 데이터에 대한 뭐 데이터를 통합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PFMS,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라고 해서 이제 고객에 가지고 있는 뭐 개인정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 이런 이제 원래는 이제 무슨 카드, ABC 카드가 있는 이런 것들을 사실 개인 입장에서는 그걸 따로따로 관리하고 싶진 않고 KB 뭐 신한카드, 롯데카드 있는 것들 한꺼번에 관리하고 싶은데 그런 걸 제공하던 PFMS였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근데 그 서비스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 스크래핑을 통해서 가져왔는데, 이 스크래핑이라는 기술의 문제는 이게 하나라도 데이터가 바뀌면 그런 부분들이 처리도 수동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없었던 부분하고 이걸 따라 만드는 핑거라는 이런 회사나 이런 이제 기술을 만드는 회사들이 뭐 숙련된 기술이 계속 이게 모니터링 해야 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이제 다른 나라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 한국마다 지어줄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3법을 만든 거죠. 데이터 3법은 저는 이제 복면가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왜 이게 복면가왕이냐, 여기서 데이터 3법이라는 단어를 복면가왕에 비유한 이유가 나오는데, 아까 허수아비가 좀 다르게 이제 좀 식별을 할 수가 있죠. 재조립을 하면 사람이 식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일단 목소리도 들었고 이 사람 뭐 등치도 봤고 그리고 이 사람 노래도 들었고 몸짓의 제스처를 봤잖아요. 근데 물론 이 사람들도 완벽하게 재조립을 한다고 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봤던 허수아비에 비해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아까 뭐 시청자들, 방청객들 뭐 이렇게 판정단에서는 이거를 추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누군지, 그 제공하는 복면가왕이 누군지를 알고 싶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측 복면가왕을 내놓는 뭐 MBC나 이런 쪽의 기관들은 이제 데이터 결합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쪽인 건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걸 모르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데이터가 누구이고 뭐 25세, 20대가 아닌 25세 남자 뭐 이런 걸 활용하고 싶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측은 뭐 이렇게 뭐 20대 이렇게만 제공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구체적 알려주고 싫은 거죠. 그 중간에서 접점을 찾은 게 데이터 3법이고, 그 법들이 이제 크게 이제 개인정보법하고 개망신법이라 그러는데,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 세 가지를 다 바꾼 거죠. 그게 그거랑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부분하고, 또 저희가 이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유럽의 GDPR에서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어떤 그 위상 고개인 정보를 이제 대하는 국가적 정책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정보위원회가 이제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되고, 그리고 뭐 GDPR에서 원하는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부분하고, GDPR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GDPR하고 같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본은 이제 GDPR에서 적격성을 줬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하기 쉬운데, 한국은 그런 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고 개인정보위원회가 이제 독립된 기구로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EU GDPR에 우리의 어떤 데이터 우리의 데이터 개인정보 관리가 수준이 높으니까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적격성을 이제 달라, 이런 얘기 하기 위해서 데이터 3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근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앞에 말씀드렸던 건 이제 개념에 대해 설명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들을 활용할 거냐 고민을 했는데, 뭐 금융도 있고 뭐 의료도 있고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오픈 뱅킹이라 그래서 이제 인프라를 표준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를, 이제 오픈 뱅킹은 이제 금융 서비스, 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제공하는 인프라를 말하고, 오픈 API가 테스트 베드인데, 보통 여기서는 은행에서는 이제 출금 미체, 입금 미체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18개 은행들의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뭐 은행하고 핀테크 회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까 금융 쪽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오픈 뱅킹을 활용해서 계속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의료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고, 이거 이제 오픈 뱅킹이라는 것도 있고, 뭐 데이터 결합 기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얘기해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금융기관들은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왜냐면 아직은 이제 마이데이터나 이런 사업들이 다 금융기관을 위주로 먼저 돼 있고, 그거를 다시 받아들여가 의료기관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의료는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볼루트라는 거는 이제 유럽의 이제 핀테크 기업인데, 2018년도에 300만 명, 기업 가치 15%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스보다도 더 많고, 그래서 뭐 다양한 수단의 선불전자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 한도 뭐 가능하고, 하나의 핀테크 회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토스가 해외 송금, 뭐 국내 송금만 하고 있는데, 하나에서 뭐 국내 송금도 해외 송금도 하고, 뭐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보겠다는 그런 식의 금융기술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것도 의료에 적용돼야 되고, 이런 의료에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되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융결제원이라는 곳에서 이미 의료 분야에 이제 데이터 거래소 결합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데이터 거래소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공급자는 뭐 병원, 약국, 보험증권 뭐 이런 쪽에 다 모여서 의료 분야가 될지 어떤 분야 서로 합쳐져 가지고, 단순하게 의료 자체의 데이터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금융하고 의료가 합쳐지면 이제 좀 더 시너지가 맞는 데이터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아직 결합기관으로 어디가 결정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가장 먼저 결합기관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다시 데이터 거래소에서 이걸 파는 거죠. 결합기관은 현재 뭐 복지부에서 건보공단이 될지 심평원 데이터 결합기관으로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결합을 하고 되면 다시 이제 데이터 거래소에서 데이터를 팔면 그 데이터를 다시 활용을 하는 거죠. 핀테크 기업이 될지 뭐 의료 회사가 될지 뭐 금융 회사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근데 2020년도에도
과기부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분산원장 DID라 그러는데 블록체인의 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 마이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하겠다는 거고요. 뮤트바이오, 뭐 의료재단, 뭐 급여생명, 전자처방전을 데이터 정보 저장소에 저장해서 스스로 정보를 관리할 수. 아까 뭐 PFMS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맞춤 자가 점검, 뭐 자가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고 또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요건 이제 카톨릭 대학에서 한 건데 경희의료원 쪽에서 같이 해서 전자 처방전이 아닌 건강 검진 쪽에서 자기 어떤 정보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더 좋겠죠. 이거는 이제 처방전하고 건강 검진을 사실 합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일단은 별도로 나와 있고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오픈 뱅킹이라는 플랫폼이 있듯이 데이터들을 이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이제 오픈 뱅킹이 아닌 뭐 오픈 의료 데이터, 오픈 헬스 이런 이제 뭐 데이터 플랫폼들이 있으면 더 낫겠죠. 근데 금융 쪽에는 뭐 공공이나 뭐 더 많은 사업들이 이제 과기부에서 지금 마이데이터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사례를 예를 들어보자면 이거는 이제 미국인데 미국에서 이제 프로그레시브라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사와 자동차 회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거를 매칭을 해가지고 사고 유형별 안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분석해가지고 보험료를 좀 더 싸게 만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데이터를 만들어 앞에서 데이터 거래소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요런 게 있었고 요거는 이제 보험하고 자동차 회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려본 거고요.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어떤 공공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뭐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라든지 카드 매출 기반의 창업 컨설팅 모델이 있고 다시 여기 병원 데이터 회사가 다시 이제 이 데이터를 결합을 할 수 있으면 뭐 지역 내 병원에 지역별 병원에도 뭔가 제가 볼 때는 어떤 연령대라든지 뭐 성별이라든지 어떤 카드를 쓴다든지 이런 걸 매칭을 하면 뭔가 유의미한 분석을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기업 대비로 만들면 지역 업종별에서 뭐 창업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은 어떤 병원을 좀 이렇게 의사를 더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앞에서 쭉 말씀드린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이고 현재 저희가 지금 개인정보 보호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이걸 어떻게 지킬 건지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ISMS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ISMS-P 인증 심사원이라서 현재 뭐 SK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심사도 해봤는데 그런 쪽에 가서 이제 해봤고 보통 한 5일 정도가 5일에서 뭐 최초 심사는 7일 가기도 하고요. ISMS나 ISMP는 좀 다른데 제가 아는데 뭐 정보 건강 검진 하듯이 개인이 건강 검진 하듯이 병원에서 정보에 대해서도 건강 검진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표적인 병원들이 현재 뭐 ISMS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건강 검진은 똑같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해지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 검진처럼 자기 어떤 그 책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개인 정보를 위해서 일단 정보 보호가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해보면서 병원들에 있어가지고 이제 개인정보가 흐름도가 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이랑 연결돼 있고 일단 병원에서나 뭐 학교인 병원도 교직원들도 많으니까 뭐 이런 데이터들 입원 등록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데이터를 넣고 통합 정보가 있으면 임상 시험 데이터 뭐 원대익 예약 환자든지 병동 관한 업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 SMS를 보는 통신사 질병관리본부 건강심사보험 평가원 뭐 이렇게 제공이 돼 개인정보들이 제공하고 있죠. 개인정보를 뭐 동의를 받아 수집한 거를 데이터를 통신사에도 보내고 SMS를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통계 목적을 위해서 보내고 그리고 건강심사보험에 뭐 결제를 하기 이제 지원받기 위해서 보내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가지고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데이터 결합기관이나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가 돼야 되겠지만 이제 나머지 데이터들은 이제 아까 말한 개인정보 정보보호 관리 체계라는 측면에서 계속 이제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보는 부분들을 한번 봤는데, 외래 접수할 때 뭐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고요. 의료법, 대부분의 의료법들이나 정보주체 동의에 의해 가지고 현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원봉사자 관리 같은 경우 자원봉사 기본법이나 이런 쪽에 주민등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집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모아서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파일별로 계속 주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이나 의해 가지고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DID가 있는데, 뭐 디지털 금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금융기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병원에도 신원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뭐 주민등록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DID로도 활용을 해가지고 식별하고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연계해가지고 블록체인 올린다,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블록체인에서 이제 이게 위변조나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한 적용도 필요하죠. DID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2017년에 나왔는데, 의료정보에 대해서 시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적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도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건 좋은데, 블록체인에 올라갈 때 그 문제가 또 뭐냐면, 이게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파기가 있는데, 블록체인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파기라는 부분이 별도에 없기 때문에, 이걸 병원의 어떤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블록체인 올리는 이런 파기와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 현재 부산 특구에서는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방안이 있어야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데이터 3법이 합의를 찾듯이 뭐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